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억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75번째 방송입니다. 네, 저는 바닥이고요. 75회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곳은 저의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혼자 있고요. 제가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보람 작가도 만난 지 오래돼서 같이 녹음한 지 오래돼서 보람 작가네 가서 하면 어떨까 하고 방금 전화해봤더니 지금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네가 와서 녹음해도 된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코로나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쉬어라. 그리고 혹시 또 모르면 외부인 안 만나는 게 좋으니까 뭐 서로 옮을 수도 있고 괜히 또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냥 집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집이 더운 이유는 물론 제가 에어컨을 잘 안 트는 거가 맞죠?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더우면 저도 에어컨 틀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의 할 얘기를 쭉 적어 놓으면서 맨 뒤에다 오늘의 주제로 에어컨 수리에 관한 건이 있는데 지금 저도 모르게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말이 먼저 나와 버렸어. 자세히 그냥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까 봐요.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에어컨을 새로 샀어요. 에어컨 수리와 구입과 설치와 이런 거에 관해서도 얘기가 좀 잔뜩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 집을 샀잖아요.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전에 살시던 집주인이 이제 가면서 에어컨이 달려있는 상태로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서 에어컨 주고 간다고 너 써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청소만 한번 깨끗하게 해가지고 써야겠다 생각하고 이사 들어오기 전에 빈집일 때 에어컨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10만 원을 내고 에어컨을 청소를 했죠. 그런데 청소하러 오신 그 기사님이 보시고 이 에어컨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배관이 안 좋아서 그냥 청소만 한다고 바로 쓰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서비스 불러서 수리 받으셔라. 제가 청소는 해놓고 가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불렀더니 서비스가 이건 회생 불가 새로 사셔야 됩니다 하고 간 거죠. 이제 그때부터 10만 원이나 쓰레기를 청소했네 이런 생각에 계속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새 에어컨을 사긴 사야 되니까 막 폭풍 검색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떤 에어컨을 인터넷으로 뭐 LG 에어컨 휘센인데 LG전자 서비스에 산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LG를 취급하는 그런 데서 산 거죠. 그래서 샀는데 설치하러 오기로 한 날이 몇 번 미뤄지고 자기가 너무 뭐 급하다 바쁘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너무 죄송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선 기다릴 수 있다. 어차피 지금 한여름에 너무 바쁘고 내가 막 화를 낼 문제도 아니고 화도 안 났고 그렇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6평형 에어컨을 신청을 했어요. 이제 큰 방, 거실, 작업실 부분만 시원하게 쓰면 되니까 여름엔 거기서 자도 되고 6평형을 할까 8평형을 할까 어차피 벽걸이형 작은 걸 쓰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6평형 하자 문 닫고 이거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그 설치하시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오늘 오기로 했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몇 시간 전에 전화해서 지금 6평형은 없고 8평형만 있는데 내가 너네 아파트 단지 여러 번 설치하러 가봐서 아는데 거기 6평형보다는 8평형을 하셔야 된다. 자기가 전에 판 고객님도 6평형 했다가 하나도 안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8평형으로 다시 갈았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미리 이런 정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8평형으로 하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6평형이든 8평형이든 제품은 없기는 하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미리미리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8평형으로 더 비싼 거 팔고 싶어서 그런가? 이랬지만 그냥 알겠다 좀 더 생각해보고 정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막 고민을 한 후에 그래도 6평형으로 할래요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면서 근데 그분의 어떤 설치하는 작업 과정이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나한테 전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며칠 전에 우리 집 구조와 똑같은 집에 와가지고 8평형을 설치해 본 분이 아니야. 뭐 실외 구조라던가 실외기 실외 구조라던가 뭐 이런 내 매립관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정확히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오신 거가 티가 역력하고
그냥 혼자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설치하고 가시던데 이제 그분을 막 비난하거나 막 이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설치해주고 아 이렇게 잘 됐다 뭐 들어가기 전에 온도는 몇 도인데 에어컨 통해서 나온 온도가 이렇게 시원하죠 이러면서 그런 것도 다 확인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좋다 하고 갔고 그 설치한 날 이게 이제 설치했던 2년 전의 얘기예요. 설치한 날 뭐 설치한 다음 날 몇 번 에어컨 틀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에어컨을 맨날 맨날 틀고 지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뭐 늘 켜놓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언니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날 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는 척 하다가 멈추고 CH5라는 그 통신 오류라는 게 떠가지고 언니들이 너무 더워서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못 자겠다 이러면서 그날 바로 막 숙소 구해가지고 딴 데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서비스 불러가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통신 에러라는 것은 이 실내기에 있는 통신 그 전기 신호를 실외기가 못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는 전선의 문제이긴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매립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설치를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비선 있는 걸로 해놓고 가긴 하지만 이건 임시니까 또 똑같은 고장이 나면 아마 공사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러고 갔어. 그리고 나서 작년에 잘 썼죠? 한여름이 된다고 해서 제가 에어컨을 몇 번이나 키겠어요. 그냥 더운 날, 총 가동한 날짜만 하면은 그냥 일주일도 안 되거든요. 이 에어컨에 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전에 완주에 살 때, 완주 집은 제가 두 군데 집을 살았는데, 첫 번째 집도 그렇고 두 번째 집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첫 번째 집에서는 그냥 2년 살았는데, 시원한 집이기도 했고, 맞바람도 통하고, 뭐 선풍기 틀고, 진짜 밤에 너무 더우면, 문을 열어놓고 베란다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여름을 났어요. 두 번째 집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는 한 6년 정도 살았으니까 5, 6년 살았으니까 한 3, 4년 차쯤 되던 해에 아, 안 되겠다. 에어컨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을 어떻게 샀냐면 그 이게 에어컨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 그걸 또 나중에 이사 갈 때 이전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게 비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제 지금 임대 아파트 사는데 나중에 이사 가고 이런 일이 너무 깝깝하고 그거를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실외기 필요 없이 그냥 바깥쪽으로 뜨거운 외기만 내보내고 안쪽은 시원하게 하는 일체형 에어컨들을 또 많이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샀는데, 역시나 산 해에도 하루 이틀 쓰고 그 다음 해에는 정말 한 번도 안 틀고 아 이걸 괜히 샀다. 그때도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걸 괜히 샀다 이러면서 그걸 살 때 저랑 절친한 친구가 살 거면 제대로 된 에어컨 사고 설치비나 이전 설치비나 나중에 뭐 중고로 팔더라도 이런 비용 생각해도 그 쓸 때는 시원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 혹은 안 필요하면 그냥 아예 에어컨을 사지 말아라 이러면서 약간 그 친구한테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놓고 첫 해만 며칠 쓰고 다음해에는 한 번도 안 쓰고 그 세 번째 해에 뭐 좀 썼나? 이러고 나서 제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근에 20만 원에 놓고 올려놨는데 안 팔렸고 나중에 마지막에 15만 원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냉큼 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올해에 이 에어컨도 지금 작년에 며칠 썼고 올해에 너무 더웠던 7월 말에 하루 틀었어? 시원했어? 다음날 틀려니까 또 그런 에러가 떴어? 어이없이 막 웃으면서 야 작년에 이거 며칠이나 썼고 그 재작년에 산 뒤로는 며칠이나 썼는데 그때도 고장 나가지고 일주일 이상 기다려서 겨우겨우 수리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그 AS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한여름에 좀 너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신청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에어컨 관련된 분들이.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셨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데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시더니 보시더니 그 재작년에 했던 그 통신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내기에서도 신호도 잘 나가고 실외기 그 선까지도 신호도 잘 온다. 근데 실외기 자체에서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마 메인보드 같은 거를 교체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수리비는 20만 원 넘는다.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이 에어컨도 벽걸이라서 거의 한 3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3, 40만 원? 거의 반 이상이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아, 예,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하고서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작년에 며칠이나 썼어. 그리고 재작년에 샀을 때도 며칠이나 썼어. 그리고 이게 보증기간, 무상 보증기간이 2년인데, 여름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쓰고 여름에만 딱 한 달, 두 달 쓰는 건데, 실제로 쓴 기간은 한 서너 달이잖아요. 그런데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딱 한두 달 지났어요. 지났다고 해서 이게 무상 보증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낀다고, 근데 아낀다고 에어컨을 아예 안 트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에어컨을 안 틀어서 이 고장도 늦게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6월에 틀어서 확인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자책도 들고 막, 아, 이거 고쳐 말어? 아니, 2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아, 속상하다 이러면서 계속 약간, 계속 좀 마음이 쓰이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뭐 고쳐야지 이랬는데, 이제 뭐 이런 속상한 얘기를 단체 그 카톡방에서 언니들한테 막 하니까, 너 그거 처음 살 때부터 약간 문제 있지 않았냐? 자잘한 문제 생기는 에어컨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야, 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예 새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작은 언니가 해서, 아,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 이거 봐봐요. 이것도 이제 일주일 이상 기다렸다가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8월 다 가고 이제 여름 다 지나가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내년 여름에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내년 여름 되기 전에 새 거 사는 게 어떠냐, 언니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아, 이걸 뽑기를 좀 잘못했나? 사실 가전제품도 뽑기니까. 그러면서, 근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약간 이게 애매했잖아요.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구석도 있었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 고장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 그때 그냥 좀 더 돈을 주더라도 서비스 센터 정식으로 그런 데서 샀었어야 되나? 그냥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또 자책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이게 완전 뽑기고 그런 데서 샀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서비스 센터에서 샀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치니까 마음이 좀 안 좋고 아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있다가 그냥 안 고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기사님한테 그냥 안 고치기로 했고 아, 부품 알아봐가지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방문 일자 잡자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안 하고 싶다고 문자 보냈고 찾아보니까 한여름이 되기 전에 한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런 가전사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그거를 하고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수리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보상 판매나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또 구입을 할 건지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냥 저 에어컨에 그냥 계속 오래전이긴 하지만 막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돈 쓴 게 생각나면서 되게 속상한데 이렇게 머리로는 아,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냥 계속 이제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치 비행기 표도 어디 여행 가고 이럴 때 비행기 표도 어제 알아본 거 오늘 알아본 거 막 30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하고 그냥 그냥 요즘 세상에서 무언가 제품을 산다는 건 또 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속상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속상했는지 지난주에 제가 머물다 가게에서 연필농부 이름으로 작가와의 대화 북토크를 했는데 에어컨 얘기를 세 번이나 했다고 애인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되게 속상했나 봐. 그 얘기 계속 하더라.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 이 에어컨 22년도에 에어컨 설치 기사가 약간 나를 좀 호구로 보고 나한테 함부로 한 것 같다. 약간 나한테 거짓말 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원고에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편집자분이 보시고 이런 내용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빼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에어컨 에피소드는 다 뺐어요. 근데 참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거를 그 연대기로 해서 2022년에 에어컨, 2023년에 에어컨, 24년에 에어컨 더 앞서 가서는 그 완주에 살 때 그 창문형 에어컨 해가지고 에어컨에 관한 에세이를 짧게 써도 재밌겠네요. 이 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더위를 감당하는 모두의 어떤 입장과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혼자 있는 집들이 각각 자기 집만 시원해지려고 꽁꽁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대면 실외기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더운 공기로 인해서 거리는 더더더 더워질 테고 거리에서 일하거나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통은 뭐 배달 노동자거나 특정한 계층일 때가 많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냥 마음이 좋지 않다. 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에 누가 나한테 진짜 뭐든지 다 컨텐츠화 시키는 컨텐츠 괴물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에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저렇게 깨끗한 벽걸이 에어컨을 보면 조금 속이 상하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그냥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차라리 차근차근 돈을 좀 모아가지고 에어컨을 새로 살 준비를 하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몇십만 원씩 큰 돈이 나가는 일 없으면 좋지만 그런 일은 언제나 또 생기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죠? 돈이 막 아까워서 그런가? 그냥 이런 아니면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별거 아닌 일인데도 뭔가 감정의 기복이 좀 격해져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어, 다시 여기가 보통의 이제 방송이라면 삐리리리리 이런 중간 음향 효과를 넣겠지만 저는 없고 편집도 안 할 거니까 그냥 계속 얘기를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대충이나마 그 대본은 아니고 그냥 개요와 목차 정도를 쓰기는 하거든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할 얘기의 근황 토크는 지난주에 있었던 머물다 가게 해서 했던 북토크 후기 얘기 조금 하고 주말에 또 신나게 놀았으니까 주말에 논 얘기 조금 하려고 했어요. 머물다 가게 북토크에는 신청자분이 한 8, 9분 정도 되셔가지고 이게 오붓하게 내가 계속 성실하게 쓰는 사람으로 책을 내봤던 경험이 있는 작가로 그리고 실제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유통해본 창작자로 사는 이야기 쭉 들려드렸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은 좀 아는 얼굴이어가지고 편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프리랜서 작가 모임 책 만드는 모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오셔가지고 뭐 계속 얘기해 주시고 네가 계속 그렇게 쓰고 성실하게 책으로 엮고 이런 과정들이 자기한테도 되게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된다. 그리고 잘 모르는 저는 이제 처음 뵙는 독자분들도 몇 분 오셨고 그냥 이름만 알고 계셨던 다른 작가님들도 오셨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머물다 가게라는 동네 책방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책방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대부분 이제 본인의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책을 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재밌는 얘기 나눴고 놀라운 거는 한 분이 이제 팟캐스트 듣고 계신다. 지금도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다고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쭉 올리는 거 보면은 되게 좋다. 그리고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하면은 또 재미있다.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감동적이었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서는 어머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이냐 너무 반갑다. 뭐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나고 나니까 좀 들더라고요. 더 반갑게 더 환대하는 마음으로 맞고 인사하고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전주에서 오셨대요. 그리고 또 대전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야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또 다른 분들한테 책에 사인도 해드리고 막 이러고 있느라고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는 순간들이 역시 굉장한 힘이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죠. 그냥 글을 쓰고 이렇게 혼자서 화면을 보고 녹음을 하지만 저 너머에 그냥 나를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읽어주는 독자와 청취자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잘 끊임없이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또 한 분이 서명 사인을 받으시면서 작년에도 자기 왔었다고 하길래 제가 작년에는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내고서는 몇 군데 서점들의 북토크를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다다르다라는 다른 서점에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사람이 한 4, 5명? 되게 조금 와가지고
다정하고 편안한 자리 가졌었고, 그때 제가 서명을 하면서 이름을 잘못 썼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름 잘못 썼던 분이냐 했더니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분도 글 쓰는 분이셔서 저한테도 되게 인상적이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냥 나만의 워크숍, 그냥 계속 쓰고 있기만 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지는 공간과 장소를 그러니까 분리해서, 일상에서 분리된 어떤 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읽고 쓰기만 하는 나만의 워크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고 오셔가지고 지금 되게 좋은 상태다.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어떤 성실함과 쌓아올림 같은 게 있고 그게 장점인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잡아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많이 자극이 되고 배우는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밌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그때가 대전 영시축제의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로를 다 막고 막 부스를 설치해 놓고 무대 설치해 놓고 거기서 공연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애인이 이제 퇴근하고 서둘러 온다고 해도 그 시간에 딱 맞춰 오기는 어려워서 7시 반에 시작인데 조금 늦게 왔어요. 저녁도 못 먹고 와가지고 같이 그 중앙로 약간 구경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저희 좋아하는 가락국수에. 제 소탐대전에 그 책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추가한 원고에 썼는데, 가락국수 저희가 좋아한다고. 처음에는 이게 영시축제니까 여기저기에 그 야외에 먹거리 부스들을 차리셨더라고요. 그 원래 하시는 식당 그 앞쪽에 거리에다가 대흥동, 선화동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재밌는 거 좀 구경도 하고 거기서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사 먹자고 했는데, 그냥 구경만 쭉 하고 가서 우리는 그냥 가락국수 가서 먹긴 했는데, 사람들이 그 길가에 다 앉아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또 뭐 DJ 부스가 있어서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하는데, 그냥 저는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막 못 뛰어놀지만, 그냥 이런 한여름에 약간 길에서 그렇게 춤추고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야외에서 술 먹고 놀고 이런 거가 나쁘지 않네, 그냥. 물론 이 영시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위에서는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행사고, 물론 몇 회를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매끄럽게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 땡볕에 공연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던데,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그 참가자로 이 행사를 즐기기만 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살짝 들러보고 하는 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중앙로를 다 막고 그냥 그 도로를 차가 아닌 내가 막 활개칠 수 있다는 게 좀 해방감이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막 그 물도 뿌려주고 있고, 막 그 충남도청 앞에 크다란 꿈돌이를 배치해가지고 그냥 되게 귀여웠어요. 또 누군가는 근대 문화유산 앞에 저렇게 굳이 인위적인 장식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는 하는데, 그냥 그 대전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전시 프로그램들을 그 도청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었거든요. 지난주에 가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런 행사 한여름에 밤에 더운데 나와가지고 그냥 바람도 쐬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재밌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제로 그거 덕분에 상인들한테 뭐 장사에 막 도움이 되고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또 서로서로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게 매일매일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막 올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출연료만 해도 엄청날 텐데, 사실 대부분의 예산을 다 거기에 쓴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구나. 근데 또 연예인 보는 게 신기한지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다 차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SG 워너비였었는데 근데 우리가 국수 먹고 막 나오고 있었는데 막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전 TV도 잘 안 보고 노래도 많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애인이 몰라? 시민 노래자랑 아니야? 이랬는데 찬찬히 들어보니까 SG 워너비였어. 그래서 뭐지? 저게 음질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행사 라이브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왜 저렇게 들렸지? 이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이 사실 이런 식의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 얼마나 본인의 어떤 음악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와서 열심히 노래를 부를까? 그냥 자기의 존재를 여기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걔네는 상품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객들도 그냥 연예인 한번 본다, 재미다, 이런 거겠죠? 물론
그 연예인의 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일 테니까 또 막 재밌긴 할 테지만 그냥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비쌀 텐데 날마다 저렇게 연예인들 다 부르려면. 그냥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냥 그 도로들을 막 슬렁슬렁 걸어 다니면서 그 밤에 덥긴 하지만 그냥 재밌게 잘 놀았죠. 그리고 인제 이게 열흘 정도예요. 7일부터 9일부터 17일이니까 9일이구나. 9일 동안 행사를 하는 거라서 막 그냥 대전시의 모든 행정력이 다 여기 투입된 것 같아요. 그 경찰들 차, 교통 통제 및 도로 정리하는 거, 문화재단에서도 완전히 모든 팀이 여기에 뭐 전신이 뭐니 다 투입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 태미 예술 창작센터에서 레지던시 사업을 원래 하는데 그것의 프리뷰 전시와 작가 오픈 스튜디오를 날짜를 겹치게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 유스페어라고 해서 작품 판매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시를 매해 이제 대전문화재단에서 젊은 작가들 선정해서 하는데 그간에 그 작가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작품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전시를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람 작가 그림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겸사겸사 구경을 하러 갔죠. 그래서 유스페어 전시장이 두 군데, 그 프리뷰 레지던시 아티스트 프리뷰 전시장이 두 군데여가지고 그 네 군데를 다 돌아보면 뭐 키링 다 참가하신 분들께 키링 열쇠고리를 선물로 드려 해가지고 또 뭐 그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재미도 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나름대로 엄청 그 북적북적한 공연의 현장 같은 걸 다 즐기진 못하지만 이렇게 길게 하니까 중간중간 내가 갈 수 있는 거, 가고 싶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광복절날 저녁에 그 대전역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면 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일이 주말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한 지 1년이 이제 됐는데 아직도 너무 좋기 때문에 주말마다 맨날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하면서 뭐 하고 놀까를 궁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전주에 있는 물결사사라는 독립서점에서 그 수제본 책을 만드는 워크숍을 신청을 하겠다고 애인이 그래서 같이 갔어요. 이제 책을 직접 만드는 걸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스프링 제본으로 책을 만드는데 이제 그림과 텍스트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책이어가지고 그림 위에 필름지로 텍스트를 얹어가지고 둘이 약간 겹치기도 하고 그 그림을 벗어난 텍스트가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그림 형태의 옆으로 여백 부분에 텍스트가 앉혀지는 형식이고 그것이 필름지 위에 인쇄가 돼가지고 좀 특별한 형식의 아트북인데 그거를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딱 100부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분이셨어요. 구도희 작가가 하는 프리오더라는 방식으로 먼저 오더를 받아서 만드는 방식의 수제본 책인데 그거를 참여하고 이제 우리가 자리에 갔을 때 작가님이 이건 어떤 책이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세요. 이게 타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링으로 묶어서 위와 오른쪽 옆을 묶어가지고 이제 책장이 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인데 재밌는 형식이잖아요. 애인이 나중에 자기가 책을 만들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해서 갔고 실제로 이제 워크숍이니까 자기가 뭘 좀 해보고 그걸 가져가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북페어에서 판촉물로 나눠줬던 링제본 노트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걸 실제로 구멍 뚫어보고 그 링을 끼워보는 워크숍을 이제 말미에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왔죠. 재밌었고요. 저는 간 김에 물결 서사에 가서 주인장님께 내가 독립출판물이 있는데 이걸 혹시 입고가 가능하냐 한번 봐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에는 제가 계곡에 다녀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날이 너무 덥고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동네엔 바다도 없고 계곡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아는 동생네 집에 지리산 계곡에서 민박하는 동생네 집에서
계곡 놀러 갔던 게 생각나서 나 혼자 거기라도 갔다 올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던 와중에 일요일 아침에 애인이 자기가 어제 검색해 봤는데 1시간 이내로 갔다 올 수 있는 계곡이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 가면 우리가 그때 9시인가 일어났으니까 당장 가면 10시고 1시간 놀면 11시고 돌아오면 12시니까 오전만 놀고 오후에는 원래 우리가 하려던 작업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걸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가겠다고 했으면 전날 뭣도 챙기고 뭐 과일도 좀 챙기고 물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캠핑 의자도 챙기고 이렇게 놀자고 했을 텐데 그냥 갑자기 이 친구 가자. 그래서 내가 아, 가? 말아?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뭘 해? 하다가 가자! 이러면서 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 어딜 갔냐면 그 대전에서 가까운 계곡으로는 금산인가? 동학사를 많이 간대요. 공주에 있는 그 계룡산 국립공원. 근데 동학사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무슨 계곡인데 옛날에 아는 분이 동학사도 너무 좋지만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옆에 조금만 덜 알려진 계곡으로 가면 되게 좋다라고 해서 거기 어딘가를 지도에 표시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나서 찾아보니까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는 곳이 있었고 두 팀 정도 먼저 와 있었지만 막 내내 노는 건 아니고 왔다가 가고 그래가지고 딱 1시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놀다가 왔죠. 그래서 아 진짜 좋다. 이렇게 가자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도 애인분도 내가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나도 가고 싶다 하지만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가자 하면 또 좀 더 추진력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옷만 챙겨 입고 가서 놀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움직이고 막 돌발적으로 막 행동하고 여행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뭐 나이가 들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어서 이제 막 다음이 생각나서 막 피곤해서 미리 지레 겁먹고 이제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가서 이제 놀다 오니까 아, 좀 더 준비해서 캠핑 의자도 가져오고 과일도 좀 싸오고 막 커피도 내릴 수 있게 가져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랬는데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겠다고 막 미리미리 준비하면 또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지쳐가지고 아우 됐다 가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갔다 와서 되게 재밌게 잘 놀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긴 시간 혼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30분을 얘기했네.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요새 일이 별로 다음 주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영시축제 후기를 쓰는 그냥 간단한 에세이 같은 걸 하나 청탁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써야 되고 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가옥 책이랑 소탐대전 입고하는 거 판매에 대해서도 슬금슬금 해야 되고 이 출간 지원 사업으로 받은 거니까 소탐대전 결과 보고서도 정리를 이제 슬슬 해야죠. 더 돈 다 썼고 이제 완료만 하면 되니까 북토크도 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재밌었던 거는 지방시대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마 이번 정부 생기면서 이름을 바꾼 어떤 단체? 단위? 뭐라고 해야 돼?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지역의 어떤 단위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 같은 걸 하는 봐요. 그래서 옛날에 뭐 대학생들 간담회 한 적 있고 뭐 청년 간담회 한 적 있는데 이제 여성을 주제로 지역 여성 리더 간담회 뭐 이런 걸 한다고 섭외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례 발표자로 나와 있는 분들이 뭐 전주에서 연극하시는 제가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뭐 군산에서 지역문화 활동하시는 분,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서 어떤 팀인지는 알고 있는 분, 그다음에 포항에서 책방하는 분, 이렇게 해서 아는 이름들이 좀 나오고 청년들, 농사 짓는 분들, 여성들도 막 나오고 있어서 재밌고 좋기는 한데 이제 저를 섭외한 거는 토론자로서 그분들의 사례 발표를 듣고 몇 마디 코멘트를 덧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를 귀촌녀의 세계란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 귀촌하는 법이라는 책을 쓴 귀촌한 청년 여성으로 이제 저를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내서 뭐 섭외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완주에 살지도 않고 귀촌녀의 세계란이라는 팟캐스트는 정말
19년까지만 했는데 18년인가 19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에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런 자리에 기회가 왔을 때 옛날에는 아, 뭐 이런 걸 해 안 해라고 주로 했다면 그냥 요즘은 해야 하면 좋지 할 수 있는 거면 그리고 내가 아주 안 맞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건 그냥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저기 막 귀촌도 해보고 뭐 또 해본 그런 서사를 가진 개인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창작자로서 비혼 여성으로서 할 얘기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섭외를 허락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거예요. 귀촌녀의 세계란을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귀촌하는 법이 책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그냥 결과물로 무언가 하나 세상에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아주 나중에는 어떤 연결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냥 지금 하는 일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지금 하는 일들이 지칠 때마다 그냥 그 언젠가 그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한 구멍에 되게 여러 개 뿌리잖아요. 그래서 싹이 난 것 중에서 제일 건강한 애만 남기고 솎아주는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작업에 씨앗을 뿌리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녹음을 마쳐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는 이제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